오늘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지켜주고 기름낀 혈관을 씻어주는 채소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경채입니다. 70대 어르신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렸고 손발도 자주 저렸습니다.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청경채를 매일 드셨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데쳐서 나물로만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는 법을 바꿨습니다. 한 달 뒤 무릎 통증이 줄었고 손발 저림도 개선됐습니다. 청경채를 나물로만 드셨다면 칼슘이 뼈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청경채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치매까지 예방합니다. 오늘은 청경채가 왜 천연 칼슘 보충제인지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경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혈전약 드시는 분,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튼튼 2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경채의 놀라운 효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그냥 채소로만 생각하셨다면 손해입니다. 5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칼슘 함량이 매우 높고 비타민 K까지 풍부해서 골밀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막힌 혈관을 청소합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치매와 뇌 신경을 보호합니다. 엽산과 비타민 B6가 뇌 독소를 억제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안구 건조증과 백내장을 예방해줍니다. 5번째, 만성 염증을 제거합니다. 항산화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제거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 발생을 막아줍니다. 첫 번째 조합이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버섯과 청경채를 함께 먹으면 뼈가 단단해집니다.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 특히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청경채에는 칼슘이 채소 중에서 매우 높게 들어있어서 버섯 비타민 D와 만나면 칼슘이 배출되지 않고 뼈에 착 달라붙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던 60대 분을 압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아팠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청경채 표고버섯 볶음을 일주일에 3-4번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허리 통증이 줄었고 2달 뒤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청경채 표고버섯 볶음 만드는 법입니다. 청경채 한 단을 준비하세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줄기와 잎을 분리하세요. 줄기는 3cm 길이로 썰고 잎은 손으로 적당히 뜯으세요. 표고버섯 5개를 준비하세요. 마른 표고버섯을 쓰시면 미지근한 물에 30분 불리세요. 생표고버섯은 젖은 키친타올로 닦아서 쓰세요. 기둥을 떼고 갓 부분을 얇게 썰으세요.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세요. 2스푼 정도 넉넉히 넣으세요. 중불로 달구세요. 기름이 따뜻해지면 표고버섯을 먼저 넣으세요. 2분 정도 볶으세요. 버섯에서 향이 나고 부드러워지면 익은 겁니다. 청경채에 줄기를 넣으세요. 1분 정도 볶으세요. 줄기가 먼저 익어야 부드럽습니다. 청경채 잎을 넣으세요. 30초만 살짝 볶으세요. 잎은 금방 익으니까 오래 볶으면 물러집니다. 소금으로 간 맞추세요. 한 꼬집만 넣으면 됩니다. 참기름 몇 방울 뿌리면 고소합니다.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밥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1번 드시면 충분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이틀 정도 괜찮은데 들 때는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됩니다. 챙기셔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들기름을 꼭 쓰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어서 기름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식용유보다 들기름이 뼈 건강에 더 좋습니다.
2스푼 정도는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린 걸 쓰시면 더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증가합니다. 생표고버섯을 쓰시려면 사용 전에 1시간 정도 햇볕에 두세요. 청경채는 줄기와 잎을 따로 볶으세요. 줄기가 더 단단해서 먼저 익혀야 합니다. 함께 넣으면 잎은 물러지고 줄기는 딱딱합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뼈가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달 정도 드시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3달 이상 드시면 골밀도 검사 수치가 개선됩니다. 청경채 1단, 표고버섯 5개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볶아서 드세요. 뼈만 튼튼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혈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조합이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양파와 청경채를 함께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 속 기름 덩어리와 혈전을 녹여줍니다. 청경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양파가 혈관벽을 청소하고 청경채가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좁아진 혈관 통로를 넓혀주는 겁니다. 손발 저림으로 힘들어하던 70대 분이 계십니다. 새벽만 되면 손이 저려서 잠을 설쳤고 종아리도 자주 붓고 무거웠습니다. 청경차에 양파볶음을 매일 저녁 드셨습니다. 2주쯤 지나니 손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달 뒤에는 종아리 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청경채 양파볶음 레시피를 설명합니다. 양파 1개를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른 뒤 굵게 채 썰으세요. 청경채 1단을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세요. 줄기는 4cm 길이로 썰고 잎은 큼직하게 손으로 뜯으세요. 프라이팬을 준비하세요. 올리브유를 2스푼 넉넉히 두르세요. 중불로 가열하세요. 양파를 먼저 넣으세요. 3분 정도 천천히 볶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고 단맛이 나기 시작하면 딱 좋습니다. 청경채 줄기 부분을 넣으세요. 1분 정도 함께 볶으세요. 줄기가 아삭하게 익어야 맛있습니다. 청경채 잎을 넣으세요. 40초만 가볍게 섞으세요. 잎은 빨리 익으니까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소금 한 꼬집 뿌려서 간 맞추세요. 후추 조금 넣으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불을 끄고 접시에 담으세요.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밥과 함께 드셔도 되고 단독으로 한 접시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 번이 적당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하루 정도 보관 가능한데 재가열할 때는 프라이팬에 살짝 드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쓰시면 채소가 물러집니다. 유념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양파를 충분히 볶아서 단맛을 내세요. 3분은 볶아야 퀘르세틴이 활성화되고 매운맛이 줄어듭니다. 너무 빨리 볶으면 맵고 영양소도 덜 나옵니다. 청경채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으면 과하게 익어서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은 뒤에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리브유를 아끼지 마세요. 기름이 있어야 양파 퀘르세틴과 청경차에 비타민이 몸에 흡수됩니다. 최소 2스푼은 써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드시면 손발 저림이 완화되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1달 계속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2달 이상 드시면 혈압 수치도 안정됩니다. 양파 1개, 청경차에 1단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저녁 식탁에 올려보세요. 뼈와 혈관만 챙긴다고 다가 아닙니다.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뼈도 약하고 혈관도 걱정되는데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들깨가루와 청경채를 함께 먹으면 됩니다. 들깨가루에는 칼슘이 우유의 5배나 들어있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잡아줍니다. 청경채의 칼슘과 만나면
뼛속 골수를 채워주고 동시에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뼈와 혈관을 동시에 해결하는 겁니다. 골다공증과 고혈압으로 약 드시던 분의 경험담입니다. 무릎도 약해서 걷기 힘들었고 혈압약도 매일 드셨습니다. 청경채 들깨국을 일주일에 4~5번 드셨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니 무릎이 한결 나아졌고 2달 뒤에는 혈압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청경채 들깨국 조리 방법입니다. 청경채 한 단을 준비하세요. 물에 담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세요. 들깨가루 3스푼을 준비하세요. 시판 들깨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통들깨를 갈아 쓰시면 더 고소합니다. 냄비에 물 6컵을 붓고 끓이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청경채 줄기를 먼저 넣으세요. 중불로 줄이고 3분 끓이세요. 줄기가 부드러워지면 청경채 잎을 넣으세요. 1분만 더 끓이세요. 잎은 금방 익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국자로 천천히 저으면서 풀어주세요. 덩어리 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2분 정도 끓이세요. 국물이 고소하게 변합니다. 국간장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넣으세요. 소금으로 간 맞추세요. 한 꼬집씩 넣으면서 맛보세요. 불을 끄고 그릇에 담으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은 이틀까지 가능한데 들깨가루가 가라앉으니까 들 때 잘 저으세요. 주의하실 사항을 전달합니다. 들깨가루는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마세요. 채소가 어느 정도 익은 뒤에 넣어야 덩어리지지 않습니다. 찬물에 미리 풀어서 넣으시면 더 부드럽습니다. 들깨가루 양을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집니다. 3스푼 정도가 딱 좋고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4스푼까지 가능합니다. 청경채는 오래 끓이지 마세요. 줄기 3분, 잎 1분이 적당합니다. 5분 이상 끓이면 비타민이 다 파괴되고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들깨가루는 신선한 걸 쓰세요. 오래된 들깨가루는 산패돼서 쓴맛이 나고 몸에도 안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한 걸 쓰시거나 통들깨를 직접 갈아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매일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만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십니다. 한 달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며 2달 이상 계속하시면 골밀도와 혈압 모두 개선됩니다. 청경채 한 단, 들깨가루 3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점심에 끓여 드세요. 청경채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경채 살 때 아무거나 집으시나요? 신선한 청경채는 따로 있습니다. 잎을 확인하세요. 선명한 녹색이고 윤기 나는 게 좋습니다. 누렇게 변했거나 시든 잎 있으면 피하세요. 줄기를 보세요. 하얗고 단단한 게 신선합니다. 줄기에 검은 점이나 상처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크기도 중요한데 너무 크지 않은 게 부드럽습니다. 작은 청경채가 식감이 좋고 덜 질깁니다. 보관법도 알아두세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갑니다. 비닐봉지에 넣으면 습기 차서 빨리 상합니다. 씻은 뒤 보관하시려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물기 있으면 이틀 만에 무릅니다. 데쳐서 냉동도 가능한데 끓는 물에 1분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 짜서 지퍼백에 넣으면 3달 보관됩니다. 상온 보관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 만에 시들고 영양소 빠집니다.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살짝 볶는 게 최고입니다. 줄기 먼저 볶고 잎은 나중에 넣으세요. 총 2~3분이면 충분합니다. 데쳐서 나물 만드실 때는 1분만 데치세요. 오래 데치면 비타민 파괴됩니다. 국에 넣으실 때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으면 과하게 익습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샐러드로 드시면 아삭하고 신선합니다. 청경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뼈와 혈관 건강은 청경채 조합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3가지가 각각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버섯 조합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청경채 칼슘과 버섯 비타민 D가 만나서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하면서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입니다. 양파 조합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양파 퀘르세틴이 혈전을 녹이고 청경채 칼륨이 혈압을 낮추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줍니다. 손발 저림과 부종이 개선됩니다. 들깨가루 조합은 뼈와 혈관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들깨가루와 청경채의 칼슘이 골수를 강화하고 오메가3가 혈관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무리 좋은 청경채도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와파린 같은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입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어서 청경채를 과하게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혈관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드시려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양을 정하세요. 하루 반 단 이내로 제한하시고 갑자기 많이 먹거나 끊지 마세요. 두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청경채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짝 익히거나 볶아서 드세요. 익히면 고이트로젠이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들처럼 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입니다. 청경채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에 쌓여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드시려면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칼륨 성분을 일부 빼낸 뒤 요리하세요. 데친 물은 버리고 청경채만 쓰시면 됩니다. 청경채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첫 번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에 서서 걷는 동작을 하세요.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올릴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면 됩니다. 하루 10분씩 두세 번 하시면 됩니다. 뼈에 체중 부하가 실려서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세요. 실제로 앉지 마시고 앉을 듯 말 듯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면서 뼈도 튼튼해집니다. 하루 10번씩 3세트 하세요.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을 손으로 짚고 서세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종아리 근육과 발목 뼈가 강해집니다. 하루 15번씩 2세트 하시면 좋습니다. 산책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속도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햇볕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가 생성돼서 칼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나가시면 좋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은 피하세요. 증상에 맞춰서 조합을 고르세요. 골다공증이 걱정이시면 버섯 조합을 드시고, 혈관이 막혀서 손발이 저리시면 양파 조합을 드시고, 둘 다 걱정되시면 들깨가루 조합을 드세요. 하루 한 가지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한 날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달만 제대로 드셔보세요. 몸이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청경채의 5가지 효능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조합 3가지,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청경채와 버섯으로 골밀도를 높이고, 청경채와 양파로 혈관 속 혈전을 녹이고, 청경채와 들깨가루로 뼈와 혈관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칼슘을 뼈에 전달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청경채는 반찬이 아닙니다. 제대로 먹으면 뼈를 무쇠처럼 만들고 막힌 혈관을 뚫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마트 가시면 청경채 한 단만 사오세요. 버섯, 양파, 들깨가루 중 하나는 집에 있을 겁니다. 없으면 함께 사오시면 됩니다. 1,500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경차에 버섯 볶음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고 양파와 함께 볶아서 혈관 청소하고 들깨국 끓여서 뼈와 혈관 모두 챙기세요. 여기에 제자리 걷기 하루 10분, 의자 스쿼트 10번씩, 산책 30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실천을 미루는 순간 뼈는 더 약해지고 혈관은 더 막히고 골절 위험은 더 커집니다. 몸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면 달라집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손발 저림이 개선되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정보 전달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전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청경채 섭취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골다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혈관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손발 저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단단한 뼈와 깨끗한 혈관은 청경차의 한 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